재개발 재건축 시작하면 10년, 20년 답답하시죠? 느려터진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바뀐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성공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오늘도 좀 클래시컬하게 좀 서서 이렇게 좀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요즘 간혹가다 좀 있으셔갖고요. 예. 자,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하면 상당히 느리다, 오래 걸린다.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랬죠. 예. 최근에 지금 한남 3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관리 처분 나왔거든요. 예. 근데 예, 구역 지정은 2003년도에 됐습니다. 예, 20년이죠. 그럼 앞으로 관리처분 이후에 이주하고 철거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까지는 또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랬던 재개발 재건축이요. 앞으로 싹 바뀝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빨라진 정비사업. 자, 5년 걸릴 걸 2년 안에 예, 신통기획 1차 공고지 21곳. 그 다음에 서울시 신통기획 6만 가구 공급. 예, 재개발 정상화 속도낸다. 그 다음에 올림픽 선철 아파트. 예, 얼마 전에 지금 안전진단 통과한대죠. 예, 신통기획으로 최고 45층 재건축 추진. 종로구 쪽방촌 사라진다. 여기도 이제 창신 수민동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그 뉴타운이었는데 해제됐다가 다시 최근에 작년이랑 재작년 해서 이제 창신동이나 수민동 일대가 또 신통기획으로 또 선정이 됐죠. 예, 그래서 신통기획 2,000가구로 탈바꿈한다. 그 다음에 서울 목동 신시가지 대장주 목동 7단지 재건축 속도전.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통기획에서도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들어가죠. 예, 그렇죠. 최근에 보면 정비사업 속도가 상당히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들이 지금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변화된 원인과 이유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됐는지, 그래서 왜 빨라지는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 빨라진다. 일단은요 사업 절차가 상당히 많이 간소화됐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뭐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이제 구역 지정 되기 전에 이제 건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심의받았거든요. 예, 개별적으로 심의받았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이제 심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정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야 되면 예전에는 지구 단위 계획 별도, 그 다음에 정비 계획 별도로 세웠거든요. 이것도 통합 계획으로 이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던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보지로 지정이 돼서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냥 구역 지정을 그냥 득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구역 지정받고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설립 인가받고 사업시행 인가받고 관리처분 그 다음에 이주하고 철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추진위원회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사업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이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를 하는 게 뭐 4, 5년에 이제 끝난다. 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 이유가 바로 사업 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간소화가 됐습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도시계획 기준이 좀 유연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많이도 이게 강조를 해드렸죠. 예, 정비사업 시, 그러니까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에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높이 기준 있잖아요. 예, 아파트 높이 기준이 정량적이었죠. 자, 지금 뭐냐? 35층 룰이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입지 여건에 맞게 35층 룰이 지금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최고층수 50층으로 이제 개발이 예정돼 있던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 이상으로 개발이 되죠. 입지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에 보다 유연하게 좀 도시계획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높이 기준이 완화되는 것, 높이 기준이 완화가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단지 내 주거 쾌적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내 자산 가치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서울에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약 한 61%가 7층 높이 제한이 이제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 25층 내로 이제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시계획 자체가 유연하게 이제 정비사업지에 이제 지정이 되는 거죠. 뭐 이번에 나온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 나온 내용들. 지금 이제 북한산이나 이런 주변 지역이, 그러니까 노후된 지역이 있고 또 개발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격차가 상당히 심해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이제 고도 제한 때문에 개발이 못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도 전체적으로 좀 완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더 완화를 해주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고도지구 구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유연하게 도시계획을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점일로 이용하고 있는 역세권. 뭐 예를 들어 그냥 역세권 시프트죠?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도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서 사업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재개발하려면 30년 노후도 67% 맞아야 되고, 뉴타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도가 낮았던, 그래서 개발 소외 지역이었던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노후도가 맞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 자, 우리가 모아타운으로 앞으로는 지금 개발이 앞으로 가능하죠? 그렇죠? 예,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시켜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규제 합리화. 그러니까 사실 재개발, 재건축 쪽에 규제들이 어떻게 보면 개발을 가로막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고도 제한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경관과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가 이제 도시 계획을 짤 때 사실은 경관이나 조망, 환경, 보존에 대한 가치는 최선의 가치죠. 하지만 그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사실은 완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신고도지구 구상 발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반시설. 우리가 특히나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요, 뭐 기반시설 지어서 이제 기부 체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모아타운으로 갔을 때는 이런 것들도 이제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는 규제들이 좀 많이 합리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 아시죠? 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만 하더라도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 못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어때요? 지금 서울의 많은 지역의 노후된 아파트들이 안전진단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채납 합리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사실 이 기부채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는 정비사업 조합에 더 많은 거를 요구를 하는 거죠.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을 명확하게 나오는 게 이번에 이제 기부채납 합리화 방안입니다. 그러면 없는 거는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개발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합리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 또 있습니다. 제도적인 개선. 자, 첫 번째가 조합 직접 설립 제도예요. 자, 어떤 거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구역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추진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하는데, 이 조합 직접 설립 제도는 뭐냐?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찬반 여부를 물어서 조합원들이 찬성하면 추진위를 건너뛰는 겁니다. 바로 조합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때요? 사업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요. 예, 그 다음에 운영비도 절감이 되겠죠. 예, 사업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렇죠. 운영비도 절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시의 신탁사 특례. 예, 이번에 그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안에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신탁으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절차들이 많잖아요. 그 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간소화됩니다. 예, 상당히 많이 이제 간소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비사업, 신탁사 특례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하려면 어때요? 보통 조합원들이 거기 소유자들이 돈을 모아서 안전진단 신청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안전진단 신청할 때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것도 예전에는 십시일반 이제 돈을 모았다고요, 조합에서. 자, 그런데 이런 것도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비용 자체를 지자체에서 융자로 지원해주는 그것도 최근에 이제 지원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비사업 자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바텀업 방식이 뭐냐. 예전에는 이제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그냥 지정을 해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민 갈등이 상당히 심하죠. 주민 갈등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 갈등도 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진행을 하다가 안 되면 또 이제 매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신속통합계획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아니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재건축도 만약에 신속통합계획으로 가고 싶으면 주민들의 동의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왜 그러냐?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가 빌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요 빌라가 아파트로 변했을 때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개발이나 아니면 재건축 조합원들은 개발에 찬성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아파트 가격이 낮았을 때는요, 재개발이나 이런 지역들이 구역청이 해제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발을 해봤자 조합원들의 이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상황이 바뀌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개발에 많이 찬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이 지자체나 서울시 입장에서는요,
아파트 공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서울에 땅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제도들이나 만약에 누주했던 사업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제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고 계속적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동의하고 후 개발. 그죠? 예.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 먼저 하고요. 후 개발을 하니까 당연히 사업 속도를 내기가 좀 쉬워졌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제도에 대한 개선, 규제 합리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사업 절차 간소화,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달라진 점들, 사업 속도가 왜 빨라졌는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진행될수록 내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더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전 같이만 지지부진하면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는 게 좀 눈에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속도가 빠르니까 엑시트를 하기가 좀 편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좀 참고하시고요. 예, 여러분 또 부동산 고민 상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부동산 성공 투자 와 함께 하시면 제가 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소액 투자도 괜찮고 뭐 갈아타기, 매도 매수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고민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제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강의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